첫 방영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연쇄 살인범들과 위험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악의 정점에선 이들의 마음속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프로파일러라는 생소한 주제로 만들어진 드라마이기도 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방영된 첫 화에서는 빨간 모자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10달 동안 1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빨간 모자를 쫓고 있는 송하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던 중 13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죠. 13번째 피해자는 임산부였고 늦은 시간 귀가하던 장면에서 뒤따라오는 빨간 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 대문을 지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 집에서 샤워를 마친 여자에게 방기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방기훈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방기훈이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그의 혈흔이 벽에 남게 됩니다. 이후 장면에서 어머니가 택시를 타려다 뒤따라오는 버스를 타는 장면이 나왔고 집에 있던 여자는 의문의 남성에게 목이 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범인이 방기훈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와는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형사들은 방기훈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송하영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방기훈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빨간 모자가 잡히게 되었고 그는 방기훈을 보며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1년이 지나 1999년이 되었고 진짜 빨간 모자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강모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가 빨간 모자를 쓰고 한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그녀의 목을 졸라 죽였고 그 이후 사건 현장으로 가는 송하영의 모습이 나오며 1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화 예고에서는 빨간 모자로 체포된 인물에게 자문을 받는 송하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송하영이 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게 자문을 받는 송하영에게 동료 형사들이 비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로 체포된 인물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 송하영이 진짜 빨간 모자를 검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가 처음 체포되어 왔을 때 방기훈을 보고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가 진짜 범인의 인상착의를 목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단서를 얻은 송하영이 2화에서 빨간 모자를 검거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 이후 3명의 악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님의 책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권희룡님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3명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하게 될 메인 빌런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3명의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의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영철입니다. 유영철은 서울 지역에서 20명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들을 둔기를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연쇄적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마인데요. 그 이유는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한 뒤에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이라 합니다. 유영철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그를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쳐 검거하게 되는 장면뿐만 아니라 신문을 통한 그의 심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4명의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19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남규입니다. 정남규는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며 유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서울 이문동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보강조사에 의해 범행 대부분이 밝혀지게 됩니다. 정남규는 체포 후 신문 과정에서 범행 후 피해자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으며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유영철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말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상해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추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요. 한마디로 프로파일링의 승리라고 나와 있어 드라마에서도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의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호순입니다. 2009년 1월,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죽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은 추가 수사에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7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5년 자신의 장모와 처, 그리고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까지 10명의 인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강호순인데요. 여자 대학생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강호순이 7명의 여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추가적인 신문이 드라마에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 등장하게 될 3명의 악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들이지만 어떤 과정과 신문으로 체포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2부작으로 짧게 방영될 예정이라 아쉬운 마음인데요. 짧은 회차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